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을 검증해야 한다. 왜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공세가 주말을 지나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말까지 띄운 데 이어서 연일 김건희 씨를 저격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선 후보 배우자는 없었다. 김건희 커튼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 라며 김건희 씨의 과거 셀카를 추미애 전 장관이 퍼왔습니다. 소통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흥업소 접대설이 틀렸다면 직접 사람 잘못 봤다 할 수 없는가? 라고 그제 연일 김건희 씨의 등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손정희의 변호사님, 세간에서 그런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유흥업소에서 김건희 씨를 봤다. 이 지점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왜 아니라고 말 못하느냐라고 파고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에 앞서서는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신문사 스스로 인터뷰에서 줄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줄리 논란이 좀 증폭된 측면이 있고, 예. 그 줄리를 둘러싸서 여러 가지 인터넷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 등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유흥업소 접대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속적인 어떤 발언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종전의 어떤 그 갈래대로라면 정면 반박하면서 본인 진정성에게 전 아니다, 억울하다, 그 사람들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인데, 좀 이례적이고도 좀 이상하게도 너무 안 나타나니까 이런 의혹들이 좀 증폭되는 측면에서는 스스로 또는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드리고요.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이제 토론을 자꾸 회피한다, 거부한다, 못하니까 자신 없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약간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토론하니까 또 별로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냥 굉장히 못할 줄 알았는데 선방한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모든 정치인들이 나의 약점이나 좀 부적절하다고 표현되는 그 소재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김건희 씨 이슈는 너무나 지나치게 민감하게 조금 안으로 숨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진요라는 단어까지 나온 것인데요. 다만 이제 건진요라는 단어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타진요에서 비롯된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아, 그러네요. 그거를 요구를 하는, 그런 질문이나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진요라는 단어를 차용하는 것은 예.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생활과 부정부패 의혹이 좀 섞여 있는 게 김건희 씨 이슈입니다. 유흥업소에 다녔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유흥업소는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접대를 통해서 유력 관계자들이나 검찰 인물이나 이제 자본 권력을 만나서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고 부정부패 비리를 하지 않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예. 요거를 이제 뭐 성형설이라든가 얼굴이 어떻다든가 뭐 유흥업소를 접대했다든가 뭐 몇 명의 남자랑 동거를 했다든가 이런 논란으로 가면 민주당도 영풍을 맞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재는 사실은 누가 해결할 수밖에 없냐면 김건희 씨 본인이 나오셔서 책임감 있게, 남편이 일단 정치하는 거 싫으셨겠지만 정치를 시작한 마당에는 떳떳하게 나와서 밝혀야 되는 문제예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이 김병임 대변인 네. 유흥업소에서 봤다는 사람에게 사람 잘못 봤다라고 왜 말 못하냐라고까지 글이 마감이 돼 있는데, 네. 유흥업소에서 봤다는 사람에게 사람 잘못 봤다라고 말 못하는 걸 보니 사실이 아니야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의 글. 이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지내셨던 분 아닙니까? 예. 손혜원 민주당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얼굴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일컬어서 청년 정의당의 젊은 정치인이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을 두 정치인들이 저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 참 많은 네거티브, 흑색 선전, 악의적인 인신 공격, 이런 얘기들이 지난 여름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제기가 되옵니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합니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있는 끝까지 악의적인 흑색 선전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 만약 김건희 대표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나와서 행보를 이어갈 때도 끊임없이 비슷한 악의적인 흑색 선전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 듭니다. 우리 4.7 보궐선거 때도
이 박영선 당시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비전을 어떻게 더 끌고 갈 것인지를 집중하면 좋았을 텐데 생태탕에 갔니 안 갔는 일을 갖고 끊임없이 선거 내내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흑색 선전전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생태탕 논란. 예. 결국은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그 같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참 치졸하다, 의미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역대 이례적으로 찾기 어려운 선거 결과가 벌어지게 됐겠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적 성격의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 예. 계속되게 된다면 결국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온전하게 판단해야 되는 유권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이제 좀 뒤로 물렸으면 예.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입 김병민 대변인이 조금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다라고 맞대응을 했습니다. 자, 청년 정의당에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강민진 대표가 추 전 장관의 반복되는 줄리 언급은 구태해도 한참 구태했고 수준이 낮아도 이렇게 낮을 수 없다. 민주당 스스로는 부끄럽지 않느냐. 남의 당 사람도 부끄러울 지경이다라고 했는데 자, 기자 출신의 김소영 교수님, 여러 가지 뭐 의혹들, 뭐 주가 조작 의혹이나 아니면은 뭐 과거에 뭐 투자 의혹 같은 것들, 협찬 의혹 같은 것들은 뭐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일정 부분 검찰이 사실상 무혐의 판단을 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의혹들은 추 전 장관이 얼마든지 의혹 제기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대체적인데 특히 여성 인권 유린적이다라고 김병민 대변인이 언급했던 부분. 예컨대 아니 왜 유흥업소에서 일 안 했다고 말 못해? 라는 거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은 남의 당이지만 부끄럽다라고 했는데 또 여성으로서 기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 그래서 이제 일국의 장관이었던 분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인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솔직히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건희 씨랑 관련된 어떤 이제 뭐 어떤 비리라던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뭔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정말 그런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도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개인의 어떤 있지도 않았던 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어떤 20년 전에 유흥업소에서 내가 그 사람을 봤다라는 굉장히 신빙성도 빈약하고 근거도 부족한 증언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이런 증언이 나왔다. 왜 반박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끈질기게 추궁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나쁘끄러운 수준의 어떤 마타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도 이제 김혜경 씨와 항상 같이 대동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또 김건희 씨는 언제 등판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아내와 어떻게 부부가 잘 지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지가 관심사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이렇게까지 어떤 대선판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인지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요. 사실 요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내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일정들을 다니시는데 물론 좋아 보입니다만 이렇게 어떤 우리는 대선 후보로서의 이재명이 궁금한 것이지 얼마나 화목한 가정을 이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왜 등판하지 않느냐, 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물론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뭔가 표심이 바꿔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김건희 씨가 적당한 때에 나오겠지만 이 마타도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김수영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지지율 새로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플 네트워크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떤 지지율 흐름 변화를 보였을지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 월에서 제가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최신 여론조사 결과 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뉴데일리와 시사경남이 실시하고 피플 네트워크스와 PNR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추이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스코어는 윤석열 후보가 47.9%, 이재명 후보가 37.5%로 대략 10.4%포인트 차이로 격차를 꽤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12월 첫 주자 역시 다자 결과 때 윤석열 후보가 42.6%, 이재명 후보가 38.5%로 오차 범위 내에서 이러한 지지율 양상을 보였는데, 12월 2주차 한 주가 지나서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7.9%, 이재명 후보가 37.5%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김병미 대변인, 네. 자 이런 지지율 흐름 선대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 주 정도의 나름대로 차이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나름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또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정권 교체를 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에 유권자분들의 반응들이 일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소폭 하락했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변화에 대한 측면 그리고 반성에 대한 메시지를 거듭해서 내긴 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과거에 했던 말을 바꾸게 되는 모습에 대한 신뢰가 일부 국민들에서 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선거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서 분석하고 있는 지지율 분석 내용도 살펴봤습니다.